작년에는 우리 밭 사과나무 갈반병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작년 갈반병은 그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해마다 계속 되었는데 일찍 발병하고 오래 갔습니다. 이렇게 잎 전체가 황화 현상은 질소 부족이나 수분 부족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갈반병 병증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미 황화 낙엽되는 잎도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보형 살균제로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치료용 살균제로 꾸준히 방제를 하였지만 농장을 방문하여 살펴보니 이미 병이 깊었습니다. 잎 황화 현상은 어느 정도 미뤄지는 질산 마그네슘을 함께 섞어 작용기작 사와 다를 번갈아 살포해도 나중에는 나와 라를 교대해도 살포하였지만 멈추는 것 같았으나 다시 확대하였습니다. 약만 방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도장지는 제거하여 햇빛을 확보하고 약이 속 깊이 들어가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방제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약이 뭐니 온 인터넷 다 뒤져 갈반병 방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볼 짓 다 해봤으니 눈에 띄는 것은 석회 보르도그의 방제입니다. 처음에는 구미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석회 보르도액은 자주 애용하는 약재이지만 온갖 치료제 약도 소용이 없는데 보형 살균제로 알려진 이것 갖고는 족탈부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잎이 자꾸 황화되어 떨어지니 이놈들도 생존 본능이 있어 새로 잎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껏 유인하여 결과지로 만들었던 멈추었던 가지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결과지가 멈추어 꽃눈을 형성하였던 것이 모두 다시 새소리 나니 내년 농사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꽃눈을 만들지 못하면 내년에 열릴 사과가 없는 건 누구나 갑니다. 신초 멈추게 해놓고 거기에 꽃눈이 오는데 이놈들이 다시 성장하니 내년 사과 농사는 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끝내는 미쳐보아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이 석회 보르도액을 살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황화 현상이 멈추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한 번 더 방제하고 끝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을 시기가 되어서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보르도액으로 싹 나았으니 이 보르도액에 대한 믿음은 더 커졌습니다. 수주대토라고 어느 나무꾼이 토끼가 달려오다 나무 등걸에 받쳐 죽는 것을 보고 날마다 그 등걸 앞에 또 토끼가 부딪히길 기다리는 것처럼 자연적 석회 보르도액을 더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돌동무 방제로 석회용 합체 살포가 마지막이었는데 올해는 꽃피기 바로 전 보르도액도 살포하였습니다. 올해 다시 준동할 갈반병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 뒤 5월 3일, 5월 17일 포자 비싼 시기에 다른 살균제와 보형 살균제를 방제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사과꽃이 지고 착과하고 적과하는 시기입니다. 치는 목적은 이 사과밭의 갈반병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해마다 온 놈을 올해라고 안 올리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또 잘못되었습니다. 6월부터는 틈이 나는 대로 갈반병 걱정이 되면 살포를 하였죠. 날이 가물면 과촉잎 중심으로 황화된 작은 잎이 생기는 즉 질소 결핍 현상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갈반병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큰 나무 중심으로 몇 개의 잎에는 잎은 녹색인데 갈색 반점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갈반병 흔이지만 이 정도는 우려될 정도는 아닙니다. 석회 보르도액 자주 치지는 못하지만 열흘 간격 또는 보름 간격으로 7월 달에도 보르도액을 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과에 동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비라고 하는 이 동록은 사과가 굵어지는데 또 익어가는 데다 맛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기에도 때깔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리수와 감몽이가 먼저 왔습니다. 아마 이건 유추하건대 유과기 때 포자 비산 방제를 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과기 때에는 가능하면 약을 치지 말아야 하는데 갈반병이 겁이 나서 방제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동록에 대해서 공부 안 할 수 없죠. 얕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공부거리는 자꾸 생깁니다. 이제까지 비대제를 치지는 않았는데 이 비대제가 동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내년에는 비대제 우리도 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자 비슷한 방제를 하더라도 고착제를 넣어 치면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는 시기도 가급적 유과기를 피하여 이보다 일찍 쳐야겠습니다. 다음에 오는 것이 후지, 홍로, 미야비, 시나노 골드 외에는 동록이 다 봤습니다. 이건 석회보르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과기 때는 멀쩡하였거든요. 그것도 늦게 7월 중순 이후입니다. 원래 유과기 때 구리 성분이 든 약재를 치면 동록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보르도액은 황산구리가 들어있고 이 황산구리가 병에 대한 저항성과 살균 작용을 합니다. 이 석회보르도액은 자두, 매실 등 효과일에는 과일 열리고는 잘 치지 않고 대신 아연 보르도액을 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은 인가류에는 쳐도 핵과일에는 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사과에 석회보르도액을 쳐도 황산구리 비율이 낮은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원래 우리처럼 내성 없다고 여러 번 방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2회 이상은 치면 동록 위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멋모르고 효과 좋다고 갈반병이 걱정되니까 황산구리 비율도 보지 않고 횟수도 없이 그저 갈반병 걱정만 하고 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석회보르덱은 색석회에 황산구리를 넣어 만든 친환경 농약인데 황산구리와 석회 비율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젠 월동 전후 방지할 때와 과일 달렸을 때 방지하는 보르덱 구별해 사용해야겠습니다. 덕분에 동록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 배운 걸 영상을 올려 제 스스로 정리하고 다른 분에게서 참고가 될까봐 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부한 후부터는 석회보르덱 사용은 중지하고 대신 작용기작 사와 나, 보살균제 카로 정기적으로 방지하고 그때마다 마그네슘, 아연, 망간 등 미량요소를 살짝 섞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량요소이니 많이 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약에만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환경 개선이 더 우선되어야 하니 작년 겨울에 배수 작업하였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면 백약이 소용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석회보르덱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하였지만 다음 영상은 동록 원인과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비슷한 영상이긴 하지만 어느 것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